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6년 5월 29일자 진행합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입니다. 이란, 미국 전쟁과 미중 정상회담이 결정짓는 가까운 미래에 일본이 취할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선택지란 코미네 다카오라고 주프리 뉴스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이란 전쟁은 계속되고 일본에 충분한 기름은 들어오지 않는 상황은 속행 중이다. 그리고 미중은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가 됐지만 중국이 전쟁을 시작할 가능성도 있다. 일본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라는 화두로 일본의 선택지란 이란 전쟁은 계속되고 일본에 충분한 기름은 들어오지 않는 상황은 속행 중이다. 그리고 미중은 건설적 전략안정 관계가 됐지만 제가 중복해서 요거를 편집을 했습니다. 지정학자 오쿠야마 씨는 지정학적으로는 일본에는 세 개의 선택사항밖에 없다라고 한다. 첫 번째는 시파워의 미국에 붙다. 해양 패권 대국인 미국에 붙다. 요거를 제가 친미라고 표현해 봤습니다. 독립, 가로 열고 핵무장, 미국의 앞잡이로서 이것도 제가 편집을 해봤습니다. 랜드파워에 중국에 도착하는 것 이런 표현을 했는데 대륙 세력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일본 그 지정학자는 미국을 해양 패권, 중국을 랜드파워, 패권 이렇게 표현을 한 모양이네요. 기본적으로는 1 혹은 1과 2 사이에 1.5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1.5란 미국과의 동맹은 맺으면서 역시 일본은 자립을 요구하는 것, 그리고 그것은 일본 정부의 하나의 목표입니다. 1.5면 양다리는 아니라는 얘기인가? 박쥐 신세가 될 양다리는 아니라는 얘기라고 들립니다. 다카시 수상은 4월 말에 베트남, 오스트리아 방문해서 자유로 열린 인도태평양의 제3탄을 발표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고 각지의 발전을 촉진할 구상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미일 동맹을 견지하면서 독립을 목표로 하는 동시에 베트남, 호주 등과의 횡적 연결고리로 어떻게든 버텨나가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제정치 애널리스트인 스가와라 대시라는 사람은 미국 이외 영국, 호주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나 글로벌 사우스를 포함해 파워를 가져오는 나라, 일본에 있어서 중요한 장소를 특정해 관계를 강화한다. 또한 중국과는 대항 노선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을 찾습니다. 중국과는 싸우지 않는 것이 좋지만 핥아지지 않도록 일본의 독자적인 억지력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입니다. 그 옛날 한 전문가는 중국이 일본을 비난하는 성명을 하나씩 현실로 만들어가면 좋겠다고 했다. 그리고 중국은 일본의 핵무장을 저지하라. 일본 군국주의의 부활이라고 비판했다. 그렇다면 핵무장을 하고 핵탄두가 달린 장거리 미사일을 대량으로 준비하는 것이 일본의 독자적인 억제력이 될 것인가? 지금 미국이 상대적으로 약해져 가고 있는 단계에서 요거는 제가 가로 열고 의문을 좀 표현해 봅니다. 그동안 미국이 허용하지 않았던 일본의 핵무장 등도 허용될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야에 놓고 그것을 이용해 어떻게 억제 능력을 구축해 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겠지요. 오쿠야마 씨, 왜 그렇게 그것이 충격인가? 저는 예전에 캐나다와 영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그 경험으로 말하면 예를 들면 한국인이나 일본인이 10명 정도 있는 중이라면 중국인은 얌전합니다. 그러나 중국인의 수가 가장 많아지면 태도가 바뀌어 무섭게 치솟습니다. 또 자신들이 떼국이 돼서 1인자가 되면 오만해지는데 이걸 휴브리스라고 해요. 그리고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그렇게 되면 반드시 전쟁이 일어난다고 한다. 중국이 오만해지면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하고 지금의 미국처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자꾸 의문보를 붙게 됩니다만은
한국의 선택지라는 것으로 주제를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은 한국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무임승차는 이제 없다고 말하는 것이 힘이 없어진 건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동안에 미국의 그 세계 패권으로 유럽이나 아주 안정적으로 그 호가를 했는데, 호의호식했는데, 미국도 솔직히 부채도 많이 있고 이제는 힘들다. 그게 미국의 힘이 없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미국의 속셈은 그래서 딴 곳에 있다. 지금 벌이고 있는 전쟁이 바로 다시 한번 석유 패권을 잡으려는 그런 의도로 보여질 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3조 8조엔 동기열 자산 해제 요구, 중개국 카타르와 협의 진전 불명 이란. 지지통신 국제부 5월 27일 이란 정예 군사조직 혁명방위대에 가까운 타스통신은 26일 미국과의 전투전결을 향한 교섭에서 이란이 동결 상태에 있는 제외자산 약 240억 달러, 약 3조 8천억 엔의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정보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이란과 미국은 14항목으로 이루어진 각서에 대해 상세히 채우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란 측은 각서를 주고받은 타이밍에 우선 절반인 약 120억 달러, 약 1조 9천억 엔 60일 이내에 나머지 절반을 해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이란의 갈리바프 국회의장은 25일에 카타르에서 동국 고관과 회담해 제외자산의 동결 해제에 대해 논의한 것 같다. 수기통은 타스 통신에 진전이 있었다라고만 얘기했지만 상세는 불명이다. 원유 수송의 요충지 호르무즈 해협의 취급 등에 대해서도 협의했다고 보여진다. 이 사진 인물은 국회의장인 모양이네요. 저 국회의장이 외교까지 나와가지고 하고 있는 거 보면은 지금 이란의 이 권력 체계가 좀 분산돼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갑니다. 트럼프는 이란 전쟁이 중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하지 않습니다. 질라티 마이어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5월 27일 보도한 내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테헤란과의 장기 교착 상태를 피하기 위해 자신의 입장을 완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잘못된 계산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를 시작하면서 그는 이란이 중간선거에 대한 자신의 우려를 잘못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폐쇄되고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며 휘발유 가격이 상승하면서 트럼프의 인기는 이란과의 3개월간의 미국 전쟁 동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대통령은 계속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신호를 보냈지만 추가 군사행동을 배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이란 경제가 향연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상원 100석 중에서 공화당이 53석, 그 다음에 민주당이 47석을 가지고 있네요. 타이 브레이커라고 되어 게 이제 부통령이 벤스가 50대 51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러나 현재 3석이 많아가지고 좀 걱정할 필요는 없다. 상원을 누가 장악할지 결정할 수 있는 2026년 선거의 분석, 이렇게 부언을 하고 있습니다. 휴전 깨고 무력 충돌, 미국-이란 낙공습의 종전협상 난항. 민영민 조선비즈 5월 28일 이렇게 서로 이란 남부 기지를 재공습했고, 이것도 자위 차원이란 보도가 이미 나왔는데 이란도 혁명수비대가 맞받아쳐 가지고 아마 이 쿠웨이트 쪽인가 그쪽으로 그 기지를 공격을 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날인
이란 60일 휴전 핵협상 합의 트럼프 최종 서명만 남았다. 요것은 같은 조선계통에서 29일 오늘 새벽에 박국기 특파원이 합의가 돼가지고 쌍방간의 서명만 60일간의 휴전, 60일 후에는 어떻게 되는 건지 또 모르는 거죠. 일단은 미국도 국회 승인을 안 받고 휴전을 했으니까 60일 후에 또 대통령의 권한으로서 또 60일 동안은 또 전쟁을 벌일 수 있다는 얘기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꼭 국회 승인 안 받더라도 직접 하겠다. 그런 얘기로 또 말 안 들으면은 휴전 기간 끝나고 또 공격을 할지도 모르죠. 펜타곤 쿠바 침공에 대비해 빌딩 블록 설치. 폴 맥리얼이 기자가 폴리티코에서 5월 28일 국방부는 미국이 쿠바에 대한 군사 공격을 개시하는 데 필요한 병력과 무기를 배치하는 데 수개월을 보냈습니다. 필요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의 최종 승인뿐입니다. 대통령은 경제적 정치적 압력이 공산당 정부를 무너뜨리는 데 실패한 후 섬 침공을 감행했습니다. 그러나 중동 이외의 지역에서 세계 최대 규모인 해군의 증강된 주둔은 미국이 즉시 행동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체포와 유사한 아바나의 지도부 장악부터 1년의 정밀 타격까지 군사행동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의 세 번째 국제 분쟁에 뛰어들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수요일 전체 내각회의에서 쿠바가 많은 공경에 처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해안에서 90마일 떨어진 곳에 실패한 국가가 있다는 것은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됩니다. 비행 추적 사이트에 따르면 미국의 첨단 드론과 감시 항공기들도 수개월 동안 쿠바를 선회하고 있습니다. 2,500명의 해병대를 수송하는 USS 키어저그 상륙함과 호위함은 버지니아 해안에서 새로운 배치를 준비 중이며 일부 선박은 본국으로 향하는 것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전직 국방부 관리이자 현재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수석 분석가인 마크 카시아는 니미츠급 함을 협박력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지만 필요할 경우에는 군사작전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오펙에 격진 UAE 이탈로 일본이 최대 수혜자가 되는 이유. 이토추 총연 주임연구원 아사오 카타카이로 5월 29일입니다. 이란 위기가 뒷받침된 아랍에미리트의 이탈. 2026년 5월 1일 산유국 아랍에미리트는 오펙 및 오펙 플러스에서 정식으로 이탈했다. 1967년에 아부다비 수장국에 의한 오펙 가맹 이래 약 60년 계속되어 온 관계의 종지부를 찍은 형태이다. 무엇보다 이탈에 이르는 가장 큰 배경에는 아랍에미리트의 생산 능력과 오펙 플러스의 생산 범위의 괴리가 있었다. 아랍에미리트는 단순한 산유국이 아닌 아랍에미리트의 이탈리아에 이르는 결단의 배경을 이해하려면 이 나라의 경제구조에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 아랍에미리트는 7개 수장국으로 구성된 연방국가이며 그 중에서도 아부다비와 두바이가 경제 핵심을 담당한다. 아부다비는 아랍에미리트 전체 GDP의 약 60%를 차지하고 정치 외교의 중심이면서 풍부한 석유자원을 가지고 있다. 이어 큰 두바이는 GDP의 25% 안팎을 차지하며 금융, 물류, 관광, 부동산, 항공 등 비석유 부분을 축으로 급속히 성장해 왔다. 비석유 부분의 성장은 경제 구조에도 분명히 반영돼 있다. 이 다각화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 온 것이 아부다비가 안고 있는 세계 최대급의 정부계 펀드이다. 유가가 적당한 수준으로 안정되고 세계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쪽이 투자 수익 확대를 통해 국부 증대에 기여하는 구조다. 대조적으로 오펙 플러스 생산 조정을 주도해온 사우디아라비아는 다른 사정을 안고 있다. 아랍에미리트 이탈 여파.
아랍에미리트 이탈로 오펙 플러스의 가격 지배력이 약화된다. 영향력은 세계 수요 중 오펙 플러스가 얼마나 지배할 수 있느냐에 좌우된다. 다음으로 주목되는 것이 카자흐스탄이다. 동국은 2024년 이후 오펙 플러스의 생산 목표를 반복적으로 초과해왔다. 초과분에 대해서는 보상 감산을 거듭 약속했지만 실제 이행을 보면 거의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배경에는 증산, 주체가 국가가 아닌 외자 주도의 거대 프로젝트라는 구조가 깔려있다. 탱기지 유전을 포함한 최근의 대형 안건은 쉐브론이나 엑슨모빌이라고 하는 석유 메이저를 중심으로 하는 컨소시엄이 개발하고 있어 거액 투자의 회수 압력이 항상 작용한다. 일본은 사실 최대 수익자. 일본과 같은 소비국에 있어서 오펙 플러스 체제의 약체화는 대체로 혜택이 된다. 일본은 원유 시장에서의 가격 형성 효율화라는 측면 이상으로 아랍에미리트의 생산 자유도 확대로부터 큰 혜택을 받는 입장이다. 아랍에미리트는 일본에 있어서 사우디아라비아와 맞먹는 최대급 원유 수입이 원이며 2025년은 월별 기준으로 사우디아라비아를 웃돌아 선두가 되는 시기도 있었다. 인펙스는 2025년 5월 자회사인 재팬석유개발 조드코를 통해 AD녹 및 엑슨모빌과 함께 이 유전의 생산 능력을 하루 100만 배럴에서 150만 배럴로 확장하는 단계적 개발 계획에 합의했다. 오퍼 자무코는 세계 최대의 해상 유전으로 일본 기업이 아랍에미리트의 증산 전력에 직접 관여하고 있는 점은 중요하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수송 제약을 안고 있지만 아랍에미리트는 기존의 아부다비 후자이라 원유 파이프라인에 더해 이 해협을 우회해 5만만 쪽의 후이자라에서 수출하는 새로운 파이프라인 건설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러한 호르무즈 해협의 의존도를 낮추는 우회 루트의 확충에 의해 아랍에미리트의 공급 라인을 통해 일본의 에너지 안전 보장의 강화의 관점으로 보면 한층 더 중요해질 것이다. 중국 주한미군 발목구려 북에 도발 유도할 수 있다는 제목으로 도쿄 유정특파원이 조선일보에서 5월 29일 보도했습니다. 미 싱크탱크 허드슨 연구소의 이소작기 석자연구원 인터뷰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미남이네요. 이 친구 나이도 좀 젊은 것 같은데 중국의 침공 등 대만 유사시 중국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할 가능성, 북한이 독자적으로 군사 행동에 나설 가능성을 모두 상정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대만 유사는 한반도 유사로 연결될 수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소작기 석자는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고 이를 러시아가 지원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도 했다. 그는 일본 방위성에서 30여 년 근무한 일본 방위정책과 한미일관계 전문가이다. 25일 일본 도쿄에서 만난 이소자키 고메이 미국 허드슨 연구소 석자 연구원은 한일이 안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만 유사시 유력한 시나리오는 본격적인 대규모 전쟁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 현재까지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중국이 대만 해협을 틀어막아 경제 물류를 압박하고 미사일 발사로 위기를 조성하면서 심리전으로 대만 내부를 분열시키는 쪽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 국면에서 북한이 오판 한 번이면 국지 도발이나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 위기로 번질 수 있다. 한국은 이 가능성을 전제로 계획을 짜야 한다. 한일 안보 협력이 강화되어야 하는 이유는 한일은 지금까지 지소미아 군사정보보호협정 같은 일반적인 협력, 교류만 해왔다. 하지만 좀 더 오퍼레이션 작전 레벨에서 협력을 하지 않으면 억지력이 올라가지 않는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2023년 당시 일본 기시다 총리, 한국 윤석열 대통령을 초대해 삼국 정상 명의로 캠프 데이비드 선언을 했지만 앞으로는 미국의 그런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 죄송합니다. 미국은 세계 전체를 보느라 북핵만을 붙잡을 수 있는 여유도 없다.
결국 일본과 한국이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서로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찾아야 한다. 일본은 ACSA 군수물자협정을 제안하고 있는데, 군대라는 건 결국 연료, 물, 식자재 같은 것들을 서로 융통할 수 있어야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현재 한국과는 아직 수출로 처리해야 해서 절차가 복잡하고 당장 사태가 터졌을 때 신속하게 움직이기 어렵다. 그런 틀 없이 한국에 비상사태가 생기면 일본이 돕고 싶어도 못 돕는다. 다만 한국 측은 그런 위기가 눈앞에 닥쳐와야 위기를 갖는 것 같다. 일본 방위성과 한국 국방부는 서로 잘 알고 함께 해야 한다는 의식도 있다. 다만 여론 등의 문제가 있어 공개적으로 크게 내세우지는 않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한국 국방부하고 일본 방위선이 물자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비상시에 어떻게 같이 협조한다는 것이 논의는 지금 충분히 되게 있는데 공개적으로는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로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이네요. 일본 인구 309만 명 감소, 감소폭 사상 최대, 도쿄 근교도 일제히 감소. 하라 료마 마이니치 신문에서 5월 29일입니다. 총무성은 29일 2025년 국세조사의 속보치를 발표했다. 외국인을 포함한 일본인 총인구는 25년 10월 1일 현재 1억 2304만 9,524명으로 2020년에 전해 조사에 비해 309만 6,575명, 2.5% 줄었다. 감소수, 감소율 모두 역대 최다. 인구 증가는 도쿄도와 오키나와현에서만, 45도 도부현에서는 감소했다. 지방으로부터의 이사자로 증가를 계속해온 카나가와, 사이타마, 치바의 수도권 사면이나 아이치, 후쿠오카, 양현 등도 이번 감소로 돌아서 인구 감소의 물결이 대도시부까지 미치고 있는 것이 명백해졌다. 인구조사는 1920년대 시작돼 5년에 한 번씩 실시된다. 총 인구 감소는 2015년, 2020년에 이어 세 번째다. 그래서 이 빨간 게 가장 크게 5% 이상 감소한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주홍색이 2.5에서 5% 미만으로 감소한 지역, 그리고 그 분홍색이 2.5% 미만으로 감소한 지역인데, 증가한 지역이 이 도쿄 대도시만 인구가 증가했다. 그래서 인구는 감소하지만 수도권 대도시의 인구가 몰리는 추세는 한국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래 국가들은 인구가 줄면서 대부분 그 도시국가화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럼 지방은 소멸되느냐? 농업 생산은 해가지고 이 수도권으로 그 물류망으로 그렇게 그 연결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축산이나 그 다음에 그 이 채소 재배 이런 것도 그 빈 아파트가 생긴다든지 이 변두리에 이런 것들에 중국에서 이미 나왔지만 돼지 공장도 나왔죠. 돼지를 아파트에서 그 밑 안에를 개조해 가지고 아파트형 돼지 공장, 또 그 채소도 그 수경 재배로 해 가지고 이제 공장화하는, 자동 공장화하는 그런 식으로 아마 변하는 미래 시대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차승원이 김선호를 2번 연속 파트너로 선호한 진짜 이유. 5월 26일, 이게 생존 우선순위하고 뭔 관계냐? 그냥 느낌 같은 느낌으로 편집을 해봅니다. 리스크를 실력으로 지어낸 현장의 증언, 대본이 닳도록 반복한 성실함의 결과. 배우 차승원은 평소 현장에서 스스로에게 가장 예민하고 철저하다고 정의한다. 작업물에 대한 타협 없는 완벽주의로 알려진 그가 최근 영화 폭군에 이어 예능 봉주르 빵집에까지 김선호와 연달아 파트너로 호흡을 맞추는 것은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김선호의 평판 뒤에 철저한 준비성이 자리한다고 입을 모은다. 그는 대본이 헐거워질 정도로 분석을 반복하고 동선 하나에 수백 번의 변주를 주는 습관을 가졌다. 이는 제작비 규모가 커질수록 중요해지는 촬영 효율에 극대화하고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이는 해법이다. 콘텐츠 경쟁 시대에 김선호라는 카드가 가진 본질적 가치는 검증된 리스크 관리 능력이다. 수백억 원 제작비가 투입된 대작의 주인공부터 시골 빵집의 보조 요리사까지 장르와 규모를 가리지 않고 프로젝트의 안정성을 담보하는 기술적 전문성이 만들어낸 결과이다. 요거는 그 편집해서 연출한 거라고 세계일보가 얘기를 하네요. 저는 그 폭군을 아주 그 의미 있게 잘 봤습니다. 그 폭군 2 같은 거 한번 나와주고, 이 김선호가 국정원 부장인데 스스로 폭군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가 자살을 하는 거로 끝나죠. 차승원은 뛰어내려 가지고 강에 그런 거로 해서 안 죽는 거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폭군 2 같은 그런 드라마가 한 번 더 나왔으면 좋겠어요. 달이 11개로 성과 섬 있는 39km 세계적 드라이브 코스로 뜰 것. 조홍복 조선일보 2023년 11월 13일 걸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게 그 여수의 이 자관 드라이브 할 수 있는 39km면 뭐 그렇게 큰 건 아닙니다만은 2015년에 개통된 데가 있고 4개가 2028년 개통인데, 에, 그 전라남도 그 수많은 섬들을 한 저도 알기로는 한 20년 전부터 계속 섬과 섬을 연결하는 그 다리를 놓고 있어가지고 이제 그 통통배 안 타고 이 섬을 좀 갈 수 있는 그 드라이브 코스라든가 여행 갈 때 좋은 경치를 볼 수 있는 그런 맛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은 바로는 섬이 그렇게 그 도로로 연결되다 보니까 제일 피해를 보는 거는 도둑들이 많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 수산물을 뭐 말리고 그러는 거를 밤사이에 트럭이 와가지고 냅다 걷어가지고 도망간다. 이런 얘기를 한 7, 8년 전에 여행 갔을 때 완도 쪽에서 해조류 하는 데죠. 어,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간 데는 이제 이 농협 이 통통배를 타고서, 통통배가 아니고 그건 무슨 배라고 그러죠? 연락선을 타고서 들어가 본 적이 있는데 한 7, 8년 전에 그런 얘기를 좀 들었었습니다. 가가지고 깜짝 놀란 게 섬에도 러시아 남녀들이 와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는 거. 아주 이 잘생긴 러시아 남녀들이 러시아에서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벌써 우리나라 섬 끝까지 가서 어, 취직을 해서 일을 하고 공장에서 일을 하는 걸 봤는데, 우리나라 거기 있는 이 섬 출신 청년들은 뭘 하느냐 그랬더니 치킨집에서 일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페이스북에서 좀 참고합니다. Do you support Iran? Yes or no? 답변을 좀 해달라고 이런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댓글을 보니까 다 노라고 노노노노노노 하는 게 많더라고요. 또 옛날에도 이 중국 인권에 대해서 하는데 신장 위구르 자치주의 위구르인들을 동투르키스탄이라고도 그러죠. 강제 수용소로 해서 인권 유린이 지금 강행하고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면서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의 인권을 얘기하는
이재명이는 그 객관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스라엘하고의 관계가 걱정이 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편집해 놓았습니다. 어, 이후 자료는 그냥 참조 자료로 어, 놓는 거로 하겠습니다. 탱글의 당군 사상이 파미르 고원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그런 고대사 연구의 내용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굿아이.